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22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마침내 또 기소가 됐습니다. 그 전에 여러 차례 기소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두 번째 기소죠. 지금 격주 금요일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고, 오늘 기소가 된 것은 성남 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대장동 위례신도시 관련한 비리 혐의들입니다. 자, 민주당은 당헌 80조에 의해서 이런 부정부패, 지금 뇌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제명은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배임은 4,895억 원, 성남FC 뇌물은 133억 원. 그래서 이 뇌물, 이 부정부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 당헌 80조에 의해서 당직이 정지가 돼야 됩니다.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꼼수를 써서 이 당헌 80조 3항에 이것이 이 어떤 정치 보복으로 판단되면은 이 계속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권한을 윤리심판원, 외부에서 들어오는 윤리심판 원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그 윤리심판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걸 바꿨습니다. 당무위원회의 때 거기서 판단을 하도록 했는데 당무위원회의의 의장은 대표 이재명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구제가 가능한 거죠. 오늘 민주당이 5시에 회의를, 그 당무위원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겠다는데 뭐 보나 마나 뻔하죠. 계속 이재명이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뭐 이렇게 야당 파괴다 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셀프 구제를 해서 당 대표직은 계속 하겠죠. 자, 그런데 끝이 아니죠. 또 다른 시작이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체포동의안. 오늘 기소가 된 것은 성남FC 대장동 위례신도시는 원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방탄국회에서 그것을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죠. 이탈표도 나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반수가 안 돼서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또 제2의 이재명 구속영장이 곧 청구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특히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 송금, 이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또 뭐 대북 사업, 경기도 그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뭐 이런 거 지원을 하느라고 쌍방울 김성태가 대납해준 그 혐의로 또 곧 그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 자, 그러면 그때 이재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이 딜레마죠. 또다시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가결시킬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자, 또 하나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일종의 변수가 생겼죠. 뭐냐? 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이 1차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고 2차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거를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여당 소속. 자, 하영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그래서 그 체포동의 요구서가 오늘 법무부에 제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죠. 자, 이 표결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한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하영재 의원은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때 나 좀 살려달라, 좀 부결을 시켜달라, 이래 업수하는 이 문자 메시지를 어제 일제히 보냈습니다. 145명 전원에게, 국민의힘 동료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 같은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존경하옵는 아무개 의원님, 각자 이름을 다 적었죠. 검찰의 주장은 지금 많이 부풀려져 있다. 적극 대응 중이다. 체포동의안 상정 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그 여당 의원들에게 거의 업소를 하는, 눈물의 하소연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자,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운정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싸늘한 반응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하영재 의원의 호소를 들어줄 수 없다. 이 반응이 나오는데 자, 이유가 있죠. 이 국민의힘은 이 하영재 체포동의안, 자기 당 소속 하영재 체포동의안을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카드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자기 당 소속 의원이 이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다고 그것을 불체포 특권을 누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영재 의원에게도 자기 진영이지만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이 이 표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면은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시키려면은 이것을 가결을 시켜서 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을 겨냥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가결시켜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단계로 접어들도록 자, 그렇게 사실상 그렇게 뭐 결정을 했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까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다. 당론이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하영재 체포동의안 가결. 자, 그쪽으로 당론이 정해진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고 나서 이거 봐라. 우리는 우리 진영, 우리 편 국회의원이지만 비리 혐의가 있으니까는 정치자금법 같은 범법 혐의가 있고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편이지만은 그대로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통과시켰다. 그래서 구속되도록 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계속 이것을 이 불체포 특권에 숨어 있을 거냐? 민주당도 이재명을 불체포 특권으로 보호를 할 거냐?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도 이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가결을 시켜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압박카드인데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 민주당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버렸죠. 자, 당연히 그 전에 노웅래, 이재명 전에 3번의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 전부 다 부정부패 혐의인데 그때 국민의힘 한 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인데 3명 다 가결을 시켰죠. 3명 다 가결. 그때는 민주당도 해서 다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되도록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노웅래 때부터 정치보복이다. 그래서 노웅래를 리허설 삼아서 이재명까지 이것도 정치보복이다. 해서 부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이 올라왔습니다. 자, 국민의힘 올라왔으면은, 여기서 뭐 정치보복, 그 프레임은 뭐 소용이 없겠지만은, 왜 이렇게 심각한 딜레마가 됐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버리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자기 편은 두 사람이나 이 부정부패 혐의로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다 이것은 두 사람은 그 민주당이라고 다 부결시키고 국민의힘이라고 또 같은 부정부패 혐의인데 가결시키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치보복이어서 그래. 뭐 이렇게 또 놔두껍게 할 수도 있지만은 국민이 그걸 용납하지를 않겠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됩니다. 가결을 시켜버리면은. 자, 그래서 지난해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도 이 자유투표 민주당이 이렇게 내세웠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이 부결을 시킨 거죠. 사실상은 당론으로 부결을 시켰는데 이번에 이것을 가결을 시키면은 당장 여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내로남불 아니냐. 그때는 왜 그렇게 같은 부정부패인데
가결을 시키고, 그러니까 부결을 시키고 지금 가결시키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당 의원, 국민의힘 소속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하영재에 대한 체포동의안만 가결시키면은 정치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면 여론도 안 좋아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2차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할 때도 민주당이 상당히 부담을 갖죠. 그러니까 자기 편은 같은 부정부패인데 자기 편은 농내 부결, 이재명 부결. 그런데 상대편 이 하영재 가결, 또 다시 우리 자기 편 그 이재명 부결 이렇게 되면은 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국민일보 만평을 소개해 드렸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체포동의안 두 번째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영재에 대해서 민주당이 가결이 아니고 부결표를 던져버릴 수가 있다. 계속 부결로 쫙 이어가기 위해서. 자, 그런 좀 뭐 우스갯소리는 그 분석이지만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딜레마에 빠졌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것이 부결이 되면은 국민의힘과 같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겠죠. 자기 같은 국회의원이라고 의사당에 같이 있다고 부정부패 혐의자를 또 지켰다. 진영에 상관없이 지켰다. 그러니 가결표를 던져도 딜레마, 부결표도 던져도 욕을 먹는, 자, 그런 상황이 민주당 앞에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죠. 30일 날 이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제출 이유서를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노웅래 이재명 때 돈봉투 부시럭 그런 소리, 노웅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죠. 잘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을 영업사원에 비유해서 성남시 주민 몰래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10만 원에 아는 사람에게 팔아놓고는 나 10만 원 벌어왔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격이다. 자, 그렇게 몰아붙였는데,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두 번의 그런 설명, 노웅래와 이재명에 대한 제출 요구 이유서가 과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했는데, 너무 법무부 장관이 피의 사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해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죠. 그런데 하영재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 소속, 여당 소속인 하영재에 대해서 만약에 그와 같은 강도로 하지 않으면은 또 서로 차별을 둔다. 여당 의원, 야당 의원, 특히 야당 대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당 소속인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세게 몰아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재명 다시 기소가 되고 앞으로 재판이 계속 열리는데, 재판이 열리는 속에서도 또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다른 혐의로 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먼저 상정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딜레마를 분석해 봤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